네, 코사인 법칙 봅시다. 주로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제1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보시면 이 변의 길이가 a다. 이 왼쪽에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직각삼각형도 보이시죠? 자, 왼쪽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이 각이 b입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자, 그렇다면 이 변의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네요. 자, 같은 원리로요,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보셨을 때, 빗변의 길이를 b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리고 이 각도가 a이기 때문에, 자, 여기 밑변 보이시죠? 이 밑변의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a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코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자, 따라서 이 전체의 길이는 뭐가 된다? a 곱하기 코사인 b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a가 된다. 전체 밑변의 길이는요, 이 삼각형의. 자, 이 내용이 제1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제1 코사인 법칙은요, 법칙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런 게 방금 전처럼 바로 유도하시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외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보다는 지금 밑에 나오는 수능 빈출 유형 세 가지 있죠? 이게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요, 제일 많이 나온 세 가지 유형이고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왼쪽에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 A, 오른쪽에 B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 각도가 B, 이 각도가 A라고 한다면, 자,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요. 지금 보시면 왼쪽의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요 길이 있죠. 이 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B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A가 이 변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공통변이죠. 따라서 둘은 같다. 자, 이렇게 푸는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수선을 똑같이 내렸습니다. 이 수선을, 자, 왼쪽의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을 x라고 잡으면 전체의 밑변의 길이가 c였기 때문에, 자, 오른쪽의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는 c-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서, 자, 왼쪽에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썼고요. 오른쪽에 직각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이 공통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 둘은 같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문제에서 이 A, B, C는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X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자. 이게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자,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고요. 지금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언급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유형은요. 지금 자, 역시나 수선을 내리면 이게 공통변이 되고요. 이 공통변을 왼쪽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a 곱하기 탄젠트 b가 될 것이고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는 b 곱하기 탄젠트 a가 되겠죠. 이 공통변의 길이는 자, 같더라.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이 자주 활용이 되고요.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이 두 번째 유형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0 수능 가형 27번 문제 일부이고요.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요 공통변, 수선을 그렸어요. 이 공통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쪽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놨고요. 자, 그러면 반대편의 길이는 루트 28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를 사용했습니다. 요 두 번째 유형이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활용해서요. 자, 왼쪽에 피타고라스, 오른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했습니다. 그 둘은 공통변으로 길이가 같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전개했고요. 그랬더니 공통변, 이 수선의 길이가 나왔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작년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제2 코사인 법칙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코사인 법칙은 제1 코사인 법칙보다는 이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자, 이 제2 코사인 법칙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삼각형의 세 변과 한 개의 각 중 하나를 모를 때 사용하는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지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각 C가 있을 때, 자,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들 보이시죠? A, B, C, 각 C.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모르면, 자, 이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2 코사인 법칙은, 자, 이 형태로 변형시켜서 넘기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 형태로도 주로 많이 문제가 풀리더라. 그래서 이 형태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제2 코사인 법칙을 외우는 방법은 뭘까? 자, 봅시다. 완전 제곱식을 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자, C제곱은 A-B의 전체 제곱이다를 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죠? 코사인을 가지고 와야겠는데 누구를 갖고 올까? 각 A, B, C 중에서 지금 보니까 얘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각 C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항 있죠, 여기. 이 마지막 항에다가 곱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단순한 암기법이지 뭔가 수학적 원리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제 보겠습니다. 아까 제2 코사인 법칙은요. 세 변의 길이와 한 각 중에서 데이터 하나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제 네 가지를 모두 다 자, 보시면 자, A를 모를 때, B를 모를 때, C를 모를 때, 각 B를 모를 때로 제가 전부 다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좀 느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예제를 만들었고요. 실제로는 이 예제 문제보다도 관련 문제들을 풀어서 제2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유용하다라는 걸 몸소 체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시면 경찰대학교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수능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2016 수능 가형 문제 2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타원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게 문제를 조금 변형했습니다. 자,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PF'F가 있습니다. 자, 이 변의 길이는 4고요. 2 더하기 2, 이 변의 길이는 10입니다. 3 더하기 9죠. 자, 그랬을 때 이 선분 F'F'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 길이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은 4의 제곱, 자, 완전 제곱식 떠올리세요. 자, 42 코사인, 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2 법칙은 뭐라 그랬냐면 이 네 가지 데이터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를 모를 때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르는 게 두 개죠. 자, 그렇다면 이 세타를 우리가 알아내야겠네. 자,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 세타죠, 현재. 자, 여기 이 작은 직각삼각형을 옆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직각삼각형은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고요. 이 변의, B변의 길이 3이고, 이 변의 길이 2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네. 즉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6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는 루트 96이다.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선분 f'의 길이는 얼마다? 4루트 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읽을 거리 보시겠습니다.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하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 벡터 부분을 공부를 했을 거고요. 이 벡터를 이용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 C는요. 자, 벡터 B에서 벡터 A를 빼라. 이렇게 가면 되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이 두 벡터는 크기가 같다. 같은 벡터니까요. 자, 양변을 제곱해도 같다. 같은 크기를 제곱했으니까요. 스칼라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같아야겠죠. 자, 따라서 전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내적의 개념이 쓰이고요. 이거는 기하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이 들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제2 코사인 법칙이죠.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자, 이렇게 제2 코사인 법칙을 벡터를 이용해서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